테슬라 베를린 공장, 내년 1분기부터 주당 5,000대 생산 체제 확보. 테슬라의 베를린 공장이 내년 1분기까지 주당 5,000대의 자동차 생산을 목표로 세웠다고 테슬라라티가 보도했다. 테슬라는 9월 독일 그루나이드에서 공개 행사를 개최했다. 테슬라는 베를린 공장의 생산량 증대가 매우 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테슬라는 베를린 공장이 일주에 1,000대를 생산 중이라고 발표했으며 독일 통신사는 베를린 공장이 내년 초부터 5,000대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사에서 테슬라는 현지 직원들에게 베를린 공장의 물 사용량과 공장의 환경 및 수질 보호 프로토콜, 도로 및 철도 인프라, 배터리 셀 생산, 교육 및 연구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테슬라는 베를린 공장의 물 사용량 감소를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 베를린 공장은 자동차 1대당 약 264갤런의 신선한 물을 소비 중이다. 테슬라는 자동차 산업의 평균 담수 소비량이 약 1,056갤런이라고 밝혔다. 또한 테슬라는 직원들의 공장 출퇴근 편리를 돕기 위해서 셔틀 운영을 고려 중이다. 일요일 열린 행사에서 테슬라는 베를린 공장으로 운행하는 셔틀이 2023년 봄 개통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니콜라 창업자 재판 첫날, 검찰 투자 사기 주장. 수소 및 전기트럭 제조사 니콜라의 창업자 트레버 밀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트레버 밀턴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고, 첫 재판에서 배심원들에게 사기 혐의를 주지시키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검찰은 밀턴이 2019년 11월부터 전기 및 수소 구동 트럭 제조업체의 기술에 대해 투자자들을 속이려고 했다고 말했다. 트레버 밀턴은 공매도 전문 업체 힌덴부르크 리서치가 2020년 9월 니콜라의 기술력 및 양산차 생산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보고서를 공개한 뒤 회사를 떠났다. 니콜라스 루스미 연방검사는 밀턴은 무고한 투자자들을 속여 회사 주식을 사게 했다라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순진한 투자자들의 도움으로 그는 사실상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됐다라고 말했다. 밀턴은 지난 2015년 니콜라를 창업한 뒤 전기 배터리와 수소 연료로 움직이는 대형 트럭 개발 및 생산 계획을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는 수소 트럭의 운행 영상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지만 이후 이 영상은 언덕에서 차를 굴린 페이크 영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밀턴 측은 2건의 증권 사기와 2건의 투자 사기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밀턴의 변호사인 마크 무카시는 투자자들을 오도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트럭 운송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라며 자동차 광고의 특수 효과를 사용하는 것은 연방법정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밀턴은 이미 지난해 기소됐다. 검찰은 니콜라가 기업 인수 목적 회사를 통해 상장하는 테크 기업들의 행보에 동참하며 기술 개발 진척 상황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은 밀턴이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내놨던 발언들에 주목했다. 검찰은 그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주식시장에 쏟아져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을 겨냥, 준비되지 않은 전기 및 수소 상용차의 양산 계획과 수소 자체 생산 등의 카드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니콜라는 지난해 말 과장 광고 및 허위 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벌금 1억 2,500만 달러를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 생산력업 루시드, 쾌속 질주, 주가 더 뛴다. 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 주가가 최근 10% 가까이 급등했다. 글로벌 공급망 악재에도 생산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뭉칫돈이 몰린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월가에서는 하반기 루시드의 생산성 개선 작업이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 주가가 우상향할 것으로 내다봤다. 루시드는 미국 나스닥에서 최근 거래일 대비 9.75% 급등한 16.55달러의 장을 마감했다. 주가가 종가 기준 16달러를 넘어선 것은 8월 29일 이후 처음이다. 주가 상승의 이유로는 시장의 우려보다 견고한 생산 능력이 지목된다. 기술주 웹사이트 캐프트츠닷컴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루시드의 1일 생산량을 40에서 50대로 추정한 뒤 앞으로 50에서 60대로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는 루시드가 2분기 실적 발표 때 공개한 2022년 전기차 생산 목표인 6,000에서 7,000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루시드가 원자재값 상승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목표 생산량에 실패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했던 만큼
해당 보고서가 투자 심리를 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고급 세단인 루시드 에어에 대한 예약 건수가 37,000건에 달했지만 2분기에 인도된 차량은 679대에 그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생산량 차질 문제가 부각되며 주가가 급락했다. 최근 반등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 56.50% 내려앉은 상태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루시드의 생산 능력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관측했다. 회사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극복하고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앞서 피터 롤린슨 루시드 최고 경영자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 운영을 회사가 직접 담당하고 물류 관련 인력과 조직을 재구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루시드는 피아트 크라이슬러 제조부문 부사장이었던 스티븐 데이비드를 새 수석 부사장으로 영입하는 등 생산 차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미국 웨이모, 중국 바이두 자율주행 기술 경쟁.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은 인간의 미래를 근원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잠재 시장 가치도 엄청납니다. 삼성 KPMG가 발간한 자율주행이 만드는 새로운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1,509억 원에서 2035년 약 26조 1,79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평균 40%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 상용화 단계 전인 만큼 누가 먼저 이 시장을 차지하느냐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기업은 미국의 웨이모와 중국의 바이두가 꼽힙니다. 이외에도 전 세계 완성차 브랜드들도 경쟁적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주자로 불리고 있는 기업은 전통적 자동차 브랜드들이 아닌 스타트업 또는 정보기기 기업들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자회사 웨이모입니다. 웨이모는 지난 2009년 무인 자동차 시대를 목표로 미국 스탠퍼드대, 카네기 멜론대 연구팀과 무인차 경주대회 우승자들을 영입해 시작한 사내 기업입니다. 이후 웨이모는 2016년 세계 처음으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웨이모는 자율주행 기술의 메카로 불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난해 기준 총 230만 마일을 주행해 가장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자율주행 기술에 필요한 다양한 알고리즘을 확보해 기술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구글이라고 불리는 중국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도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데요. 바이두는 2015년 중국 정부의 기술 육성에 발맞춰 자율주행 사업부를 개설했습니다. 바이두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빠른 속도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두의 로보택시 아폴로 서비스는 지난해 11월부터 베이징 이장 지역에서 운행 비용을 받는 등 상용화 근접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사실상 로보택시 사업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특히 아폴로 자율주행의 누적 주행 테스트 거리는 지난해 12월 기준 2,10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두는 오는 2025년 로보택시 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수익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에서는 일본 자동차 브랜드 토요타의 출자사인 포니다스 AI, 위라이드, 오토엑스 등이 바이두와 함께 자율주행 기술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 니오 빛날 시간. 최선호 종목 목표가 $39. 글로벌 대형 투자금융회사인 도이치뱅크가 중국의 전기차 생산 업체인 니오를 전기차 기업 가운데 최선호 종목이라고 밝혔다. 니오가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빛을 발할 시기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투자 전문 매체인 베런스에 따르면 도이치뱅크의 분석가인 에디슨 유는 우리는 두 가지 요소가 니오의 실적 향상을 이끌 것이고 신생 전기차 기업 중 리더로 부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니오가 출시한 새로운 중형 세단 ET5의 판매 호조에 주목했다. 그는 초기 피드백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세단인 ET5가 잘 팔리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물량은 니오의 새로운 생산시설에서도 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으로 니오의 구형 모델 차량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티그룹의 분석가인 제프 정에 따르면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는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지금까지 100% 이상 증가했다. 니오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약 7만 2천 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이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준이다. 느린 성장세가 니오의 주가가 올해 들어 약 40%나 하락한 이유로 지목됐다. 분석가인 유는 니오의 제품 라인업과 경쟁력을 고려하면 결과가 그리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니오를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가운데 최선호 종목으로 지목했다. 목표 주가는 $39 수준으로 제시됐다. 월가 분석가의 목표 주가 평균은 $31 수준이다. 월가에서 니오를 담당하는 분석가의 90%는 매수 등급으로 투자 의견을 제시했다. 1년 전에는 니오에 대해 매수 등급을 제시한 분석가의 비율이 82% 수준이었다. 매도 등급으로 평가한 분석가는 한 명도 없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 편입 종목에 대한 분석가들의 매수 등급 비율은 약 58% 수준이다.